하기 전에 그 일본에서 연대로 오신 동지들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에서 오신 동지들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예, 이분들은 어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두 팀인데 한 팀은 일본의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서 20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되신 분도 있고 정년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최근에 일본의 민주당이 들어서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지나 보상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접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해고자 복직 투쟁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한 팀은 그 일본의 철도가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의용노조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민주노조를 건설하게 투쟁하고 계신 분들이고 일본 최신이 민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이 40만 정도 되는데 21만 명이 비정규직이 될 정도로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철도노조 해고 동지들과 일본의 그 최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신 동지들입니다.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또 투쟁 한번 외쳐주시죠. 예, 잘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융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SC 제일은행 눈에 보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이 40조가 넘는 은행인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 망한다 그래가지고 공적자금 17조 원을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단돈 5천억 원의 투기자본에 팔아먹었거든요. 그 투기자본이 한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1조 2천억 원을 남기고 세금 한 푼도 안 물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SC라고 영국의 스탠다드 차트 은행이 인수를 해가지고 소액주주들을 다 쫓아내고 100% 스탠다드 차트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장을 폐지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은행입니다. 이 은행의 자산이 40조가 넘는데 지금 이 스탠다드 차트 이 투기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야금야금 자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해서 팔아먹고 그걸 투자했다 그러는데 투자했다는 증거도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도 다 지워버리고 이제 SC은행으로 곧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공적자금을 150조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지금 회수된 돈은 50%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 80조 원을 지금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 광화문 주변, 강남 주변 빌딩들 다 외국 부동산 자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대표적으로 뾰족한 삼각형의 정상 꼭대기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 높은 건물이 있죠. 스타빌딩이라고. 론스타가 산 거잖아요. 론스타가 6천억 원에 사가지고 몇 년 만에 1조 원에 팔고 4천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스타빌딩이 다른 빌딩이 아니고 론스타 빌딩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 요즘은 제조업까지 이 금융투기자본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992년에는 주식의 10% 이상 가질 수 없었던 외국 자본이 이제는 이 제일은행처럼 완전 100%다 가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50% 이상 된 기업들은 대기업의 대다수가 외국 자본 50%가 넘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 재벌들 또 다 이제 은행을 다 가질 수 있게 돼 있고 투기자본들도 이제 외환은행에서 보면은 미국에서는 외환은행이 론스타가 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은행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어요. 미국 법에는요. 그래서 론스타가 외환을 인수한 이후에 이 미국에 있는 외환은행 미국 지점들이 다 폐쇄가 되었어요. 미국 은행법에는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은행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미국 법에서는 은행업을 할 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환은행 지점은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미국조차도 미국 법도 안 되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완전히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 장롱에 돈을 좀 이렇게 모아두고 전기장판 밑에 돈을 좀 모아두고 쌀독에 쌀을 좀 모아두고 이렇게 곳곳에 이 재산들이 이렇게 집에 가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곳에 다 모으는 겁니다.
그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열쇠가 고가 열쇠, 방문 열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열쇠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들어와서 유족 월가 자본이나 힘 있는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열쇠 하나만 받으면 열매는 다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굉장히 우리가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덩치를 키운다는 면에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빼앗기는 측면에서 보면 강도를 당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은 소위 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험을 분산한다는 말이 있는데 계란을 완전히 한 방울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왕창 한 번에 완전히 다 빼앗기는 그런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20년에 걸쳐서 금융시장이 자율화됐거든요. 모든 규제와 통제가 철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FTA에서 이 금융 문제가 이제 한미FTA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곳간의 열쇠도 이제는 그냥 대문간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 한미FTA 문제는 다른 모든 분야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금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뭐 5천억 달러가 찍어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00달러를 찍어낸 지폐 한 장 찍어내는 인쇄비가 50센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100달러면 현재 환율로 13만 원이죠? 13만 원인데 인쇄비가 600원 내지 700원만 들이면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700원짜리 인쇄해가지고 100달러 찍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13만 원어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이 군사 제국주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달러 제국주의 이 무방비 상태에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G20에서 금융계획 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환율 전쟁 뭐 휴전했다.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휴전 상태에 뭐 했다 합의했다 그랬는데 바로 돌아서서 미국이 달러를 5천억 달러를 지금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G20의 금융계획은커녕 이제는 뒷구멍에서 한미FTA를 위해 완전히 재협상 추가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추가로 갖다 바치는 이런 짓을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G20에서 우리가 있는 은행세, 금융거래세를 비롯한 금융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가해라. 금융개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명박은 더 곤란해지죠. 이명박이 만약에 G20에서 금융개혁을 만약에 G20에서 합의하게 되면은 이명박 정부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개혁을 만약에 하는 것을 합의해가지고 다시 20여 년 동안 지금 금융시장 개방화된 거, 통제 규제 완화한 거 이걸 다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이명박 정권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은 애당초 금융개혁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금융개혁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금융 문제 잘 모르니까 G20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무슨 인류국가가 되고 국격을 향상시키고 이런 식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포장하면서 후반기 한 2년 동안 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본질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금융 문제는 너무나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발생상품, 한미FTA에서 국경 간 거래가 폐지되고 내국인 대우, 외국인들이 전부 들어와서 내국인 대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국내 사장을, 바지 사장을 세웠잖아요. 이제는 한미FTA가 되면은 그냥 외국인들이 다 와서 사장하고 회장하고 이사회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라도. 지금 내용적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도 다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이 파생금융 상품을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키코에서 보셨지만 중소기업이 키코 상품으로 지금 엄청나게 무너진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미국의 파생상품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완전 시장이 열릴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FTA 사실 반드시 나가내야 될 과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주식시장이 인터넷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사고팔고 하는 주식의 주인이 사고팔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 행위를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사람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거래를 합니다.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장에 그 주식시장에 폐장을 하면은 그 돈이 인터넷 통신망을 타고 도쿄 시장으로 13시간 시차를 가진 도쿄로 1조 달러 이동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상품, 파생상품,
주식시장, 선물거래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는 이 금융세계화 시대에 이런 식으로 수문을 열고 문을 열고 그다음에 전부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서 곳간에 한 곳에 채워가지고 열쇠를 하나만 딱 가지고 그 열쇠를 미국 월가 자본에게 맡긴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식민체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완전한 노예 상태로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금융자본에서만 투기자본이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한 몇 년간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제조업이 완전히 금융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우자동차 GM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자동차 생산하는 공장이지만 그들은 환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통해 환율 조작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그 현대나 기아도 그런 덕을 볼 때가 있죠. 이번에 대공장 노동자들에게 한 2천만 원씩 성과급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차를 많이 더 생산해서 성과급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작년만 올해 초에 환율 변동에 의해 가지고 현대 기아자본에 한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환율 변동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한 5천억, 6천억 주고도 4, 5천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파업을 자제시키고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환율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 공적자금을 150조를 투입하게 되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는 결국은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것이 메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밤사이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밤사이에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가 주식을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고 팔고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내 주식이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 주식이 팔리고 거래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극초단타 매매라고 하는데 0.03초에 A 주식이 A에서 B로 거래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60%가 0.03초에 극초단타 매매가 거래되고 있고 유럽은 40%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허용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삼성 정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게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은 100% 한국에서도 극초단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거래 들어보셨죠? 선물 거래 건수로는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도대체 선물 거래 여러분도 여기 선물 거래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의도 정권거래 선물거래 시장에서 그 거래 건수가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엄청난 이 카지노 자본주의의 이 본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심각한데 한미FTA가 시행되고 발동하게 될 경우에 벌어질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진짜 초월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미FTA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2006년 2월 달에 시작했고 2007년 4월 2일 타결된 이후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기억에서 굉장히 한미FTA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 엄청난 2006년, 2007년의 그 강력했던 투쟁, 사실 2년 전에 촛불투쟁도 한 10년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서 굉장히 오래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투쟁의 기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민주노동당 당원 여러분 많이 나오셨는데 진짜 어느 단위든지 앞장서서 연대 단위 연대를 만들어내고 한미FTA만큼은 이 3박 4일 투쟁이 아니라 진짜 이것을 만약에 오바마 이명박이 날치기로 한다면은 국회에서부터 이 비준을 저지하는 투쟁 강력하게 투쟁하면서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성하면서는 많은 또 강사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서는 노래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강석 가수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